저는 사실은 외교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저렇게 더구나 언론을 만나면은 언론인들 만날 경우에는 특히나 그 언론의 비판적 자세 이런 정도를 가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인데 상당히 도발적인 것이라 이야기되고 그렇죠. 그건 사실 외교관으로서 실격입니다. 저건 뭐 당연히 그 일본 정부가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 보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외교 이런 그 관례를 어기는 사례들이 비단 일본뿐 아닙니다. 지금 중국 대사가요 오만방자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 마치 구한말에 위안 스카이 보듯이 아니 신임장을 제정받기도 전에 무슨 우리나라 방역 지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간섭을 하고더니 우리나라 야당 지도자 또는 야당 대권 주자에 대해서까지 이러쿵저러쿵 지금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튼 우리 정부가 외교적인 원칙을 분명히 보여주고 어느 나라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요구하고 어느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는 거 하나 하고 방일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일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우리 대통령께서 자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외교를 할 것이냐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가는 것이 일본 국민에게 전체적으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국민 대 국민 간의 외교 관계를 회복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에서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의 우익의 정치적 준동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 우익들이 항상 우리 정부를 핑계 삼아서 우리 정부가 뭐 들어선 뒤에 위안부 뭐 합의를 뒤집었다 뭐 어쨌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내부의 세력을 결집하고 이번 선거에서도 스가 총리는 그런 걸 이용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끊을 수 있는 일본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일본 국민을 향한 행보 같은 걸 한번 판단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본의 무슨 전제를 떠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행보를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주 뒤로 미룬다라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가 시간을 번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이낙연 후보가 그동안의 기간 동안 많이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3주 미뤄지는 게 이낙연 후보한테 과연 유리할까?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뭐 정세균 후보라든지 다른 후보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될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연기 사태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방역과 정부의 백신 조달 문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느 후보가 아주 능숙하게 또 제대로 어떤 성숙한 리더십을 보여주느냐 저는 코로나 대응을 얘기를 관건이, 하시는 거죠. 관건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이 똑같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1위 주자가 그걸 굳힐 시간이 더 강화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이 코로나 기간 때문에 다른 선거운동이 지금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뭐 사람들 만날 수도 없고 방문하기도 어렵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상황이 연장되어서 그대로 일종의 동결 상태로 그냥 계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유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텐데 그러나 다만 시간을 좀 얻었기 때문에 저는 2, 3위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때는 좀 더 과감한 좀 더 파격적인 정책 제안과 리더십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겠죠. 급박하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주로 호남 기반을 통해서 강화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은 호남의 급소인 5.18 문제를 거론해서 이렇게 하려고 할 텐데 이제 저렇게 해서 고륙 상징이 깊어지는 겁니다. 좀 원래. 사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팩트가 아니라 틀렸다라는 그랬죠. 예, 비판을 동아일보 하고 기자 있죠. 시절에 당시에 이제 여당의 뭐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하는 그렇죠. 식으로 따옴표로 붙어 썼다는 있다는 거죠. 건데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고륙 상징이 원래 그런 겁니다. 저렇게 해서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이 집안 싸움이 원래 거세지면요. 남들하고 싸우는 것보다 더 겁납니다. 근데 저는 뭐 남의 당 이야기이기도 해서 저게 앞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국 서로 내상으로 남고 서로 안 좋은 모습으로 남을 텐데 저는 그걸 벗어나려면 이낙연 대표나 또는 이재명 지사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선제적인 어떤 정책 의지를 잡으면 좋은데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백신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수급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한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부 당국자를 만나서 우리 8월 중순까지는 사실 백신 수급이 좀 벅차거든요. 이걸 좀 앞당길 방법을 한꺼번에 연구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식을 좀 보여줘야 될 텐데 또 지금 어느 누구 하나 지금 우리 정부도 책임 있는 당국자가 한마디 사과도 없고 이에 대한 해명도 없는데 지금 조금 전에 캡션에 나왔습니다만 청해부대에서 240몇 명이 확진 사태 아닙니까? 네.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해외에 파병된 군인들한테 세상에 그것도 바로 배에 갇혀 있는 군인들이 백신을 못 맞아서 저렇게 집단 발병이 났다는 건 사실 세계적인 수치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 하나 여당의 대표적인 그 대권 후보가 정부를 비판하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특사님을 하겠다는 그런 모습조차 안 보이는데 저렇게 나간다면은 결국에는 굉장히 자멸적인 악순환으로 갈 것 같습니다. 상황을 잘 보시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주나 이 전남이나 이것이 민주당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그 덕을 봤습니까? 그걸 가지고서 참 싹쓸이 펴고 그랬지만 그러나 광주 국립묘지도 그렇고 광주 또 민주화운동을 이 유공자 희생자법을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이건 김영삼 대통령 때 무민정부에서 해주지 않았으면 그 물고 트기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검찰 역시도 바로 5.18 이 사건 수사에서 그걸 기소하고 했던 것도 검찰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거 다 했기 때문에 이 검찰은 마치 뭐 5.18과 적대적인 세력이었던 것처럼 말하는 것도 너무 남면적인 것이고 특히 이제 저는 그걸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때 장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학교를 다닐 때 아마 대학원실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 50 시절 같은데 50 시절에 학생들 간의 모의 재판에서 이 광주를 문제를 두고 모의 재판했다 그래요. 당시에 이제 검사로서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나는 그런 데서 보이는 폐기 같은 것을 지금 그 사실 유무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9월에 경선이 시작한다고 봤을 때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자, 이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조직을 제대로 정비를 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정책과 그 리더십도 사실은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 국민적인 어떤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품성이라든가 리더십 같은 거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경주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또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전 총장이 광주로 갔을 때 또 부산으로 가시고 또 이제 또 다음 주는 또 서로 이제 막 바꾸시겠죠. 이렇게 네. 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도 또 민심을 탐방하는 모습도 좋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김영우 의원을 처음으로 영입한 게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우 의원은 여야를 통틀어서 굉장히 그 인식도 좋고 또 뭐 방송기자 출신으로 말씀도 아주 정제되어 있고 해서 큰 힘이 될 것 같고 지금 또 아마 당 내에서는 지금 최재형 원장을 돕겠다는 의원들이 한두 분씩 나서고 있는데 또 다들 또 평판이 좋으신 분이어서 윤석열 총장도 빨리 들어오셔서 평판 좋은 의원들 도움을 받아야겠다 생각이 듭니다.